또한 이는 모방범죄의 위험에 큰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성 성격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감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분쟁 해결로 가는 단 하나의 길, 법무법인 일로의 대표 변호사 오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드리는 사과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원종이 지난 1일 조선일보에 보낸 5페이지 분량의 자필 편지 제목입니다. 최원종은 편지에서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분당 차량 돌진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어이없는 편지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제목은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드리는 사과문이었지만 헛된 자기 변명과 구치소 생활에 대한 한심한 하소연만 늘어놓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원종은 또 자신이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피해망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피해망상을 주장하는 것은 감형을 노린 자기 방어 차원에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형법 제10조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해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요? 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감형 조항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원종의 범행이 조현성 성격장애 때문이라는 것이 소명되면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원종의 범행이 강력범죄이고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므로 검찰이나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는 모방범죄의 위험에 큰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형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건의 경우 어떤 식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심신미약이라 하더라도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오히려 이를 가중인자로 삼거나 감경인자에 반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원종의 경우 조현성 성격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약을 받아 복용하였다가 자의적으로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현성 성격장애 환자와는 다르게 오랜 기간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살인을 준비하거나 암시하는 글 등을 올리며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점도 정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살펴봤을 때 단순히 최원종이 조현성 성격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감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형 여부는 최원종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신미약에 관한 기존 판결들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판례를 찾아보면 환청을 흉내내기 위해 허공에 대고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는 연기를 한 범죄자, 평소 조현병을 앓은 건 사실이지만 살인과 성폭력 시도 과정에서는 온전한 판단력을 보였던 환자, 거짓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을 줄여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진심을 노출한 사이코패스 등은 모두 심신미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많이 하는데 음주 시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다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자발적 음주는 재판관이나 정신과 의사가 심신건재로 결론 내리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정신감정이 범죄자 도피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시선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감정의 표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신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종의 범행이 조현성 인격장애 때문이라는 것을 소명될 경우 구형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그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